네, 7월 3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만큼이나 지금 양대 지수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2%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우리 매니저님도 시원하게 네. 헤어 커트를 해 오셨는데 네. 아유, 잘 어울리셔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분 좋게 네. 또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지수가 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 오후장에서도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 정말 좀 강하게 기다렸던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네. 계속 IT 종목을 샀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는 IT 종목 비중을 집중적으로 늘렸는데 네. 오늘 뭐 지난주에 사놨던 종목이 오전에 4종목이나 상승 VI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상승 VI요? 네,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1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때 이럴 때가 또 정말 좋은 저렴의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 지난주도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왜 이게 IT 업종이 계속 좀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 DDR5라든지 HBM3,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시장에 또 버티봉 역할을 좀 해주면서 아주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좀 속출하고 있고 특히 또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지금 1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또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쉬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가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정말 좀 시원하게 뭔가 고구마 먹고 뭔가 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지금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월 첫 스타트가 아주 좋잖아요. 우리 왜 연초에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 전부 다 이제 전략, 후강 막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전강, 후강강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16개월 만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수출은 계속 좀 둔화세지만 둔화폭은 올해 들어서 가장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하반기가 되면은 우리 가장 주력 이제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이제 살아날 거기 때문에 흑자 행진이 좀 이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가 훌쩍 넘게 순매수를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불확실성을 딛고 PC 가격 지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물가가 또 조금 둔화됐다라고 하니까 하반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 해소가 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또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네. 그런 반도체 종목들에 좀 탑승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잘 가고 있는 놈들이 네. 더 간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지만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탑승을 해야 될지 오늘 네. 오후장 레시피 세워주실게요. 네,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마디로 그냥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고점 아닙니다. 요게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주저주저 하실 거거든요. 특히나 또 2분기 때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별로 좀 안 좋을 거라서 이 괜히 또 많이 올랐는데 추격 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지나치게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붙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DR5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이슈 속에서 이제 막 시세가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또 제가 이제 그런 종목을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고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회복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제 눌림목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2024년에서 2025년까지도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빨리 수혜주들을 찾으셔가지고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7월 들어서부터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시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도체 고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 네. 남겨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온 반도체 관련주 원샷 스페셜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원샷 스페셜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월 13일에 편입했던 TLB를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앞서 생쇼에서도 나왔던 종목이긴 그렇죠. 한데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 잘 가고 있잖아요. 20%대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더 홀딩 해야겠죠? 20% 지금 수익 중이지만 생추에서 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TLB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기판 종목들보다도 TLB가 지금 가장 세게 가고 있는 이유는 TLB의 매출 대부분이 다 DDR5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주말 동안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좀 탐문을 좀 해보니까 사실 지금 DDR5 출하량이 전체 지금 메모리 출하량의 거의 40%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DDR5 출하량이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특히 하반기 때 DDR5 이제 본격적인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가장 먼저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또 추천드렸던 ISC가 제일 먼저 사상 최고가 찍었잖아요. 테스트 소켓 만드는 ISC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TLB 같은 이런 DDR5 수혜주들 아비코 전자도 오늘 장 초반에 10%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DDR5 수혜주와 그다음에 HBM3 관련주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견인하고 있다. 사실 이 종목들은 2분기 때도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선방했을 거로 보여져요. 작년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실적은 둔화됐겠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DDR5와 그리고 이제 HBM3 이슈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의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DDR5 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장주 중에 하나가 TLB이기 때문에 오늘 뭐 목표가 시원하게 뚫고 20% 정도 수익 중인데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절반 정도 수익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 33,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TLB는 목표가 달성을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저점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절반 정도는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얼마 안 됐어요. 6월 29일에 편입했던 네. 인텍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OSAT 시장 성장과 함께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네. 종목인데 며칠 안 됐는데도 지금 15%대 수익권에 왔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 당연히 홀딩이겠죠? 최근에 이제 후공정 쪽이 워낙 또 이슈가 네, 많아요. 강해요. 뭐 하이브리드 뭐 패키징부터 해가지고 테스트 쪽도 또 DDR5하고도 또 당연히 또 연결이 좀 되고 지금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부분들 미세 공정 이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후공정 이제 고도화, 후공정의 이제 효율성 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 지금은 뭐 TSMC가 또 앞섰지만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텍플러스를 포함한 후공정 기업들이 지난주 후반과 오늘까지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프로텍이라든지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해드렸어요. 목요일 날도 신고가 뚫으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틀 만에 지금 15%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좀 빨리 담아 놓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제가 후속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쪽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TLB와 이 인텍플러스의 후속주를 한번 바로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네. 두 가지 종목 다 반도체일까요? 하나는 반도체고요. 네. 또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때문에 하나는 또 2차 전지 2차 전지를. 종목도 걸쳐놔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하나는 또 2차 전지 종목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일까요? 2차 전지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고요. 14,500원 현재가로 TFE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E가 아니고요. 네. TFE 코드 번호가 이제 425420이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네. 제가 ISC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뚫고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ISC가 이제 테스트 소켓 그 중에서도 이제 러버 소켓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후공정단에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DDR5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공정 쪽 이슈가 결국은 반도체 이제 공정의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DDR5 전환하게 되면 테스트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DR4를 테스트하는 것과 DDR5를 테스트하는 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소켓 쪽은 대장주가 어쨌든 IS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대장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TFE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재료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IS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ISC가 피인수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MOU 뭐 체결 뭐 무슨 협약 체결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SK그룹의 SKC라는 회사가 ISC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성사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ISC의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쪽보다는 SK 하이닉스 쪽 비중이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대체할 수 있는 벤더 회사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TFE의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주 좀 미미한 물량이고 주로 이제 일본의 소니라든지 키옥시아 쪽에 이제 TFE는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TFE가 러버 소켓 사업을 하는 일본의 이제 JMT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니라든지 키옥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삼성전자와의 거래 비중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제 포고핀이 아니라 이 러버 소켓, 러버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DDR5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훨씬 더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ISC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TSE라든지 이런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TFE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되게 조금 작거든요. 소형주기 때문에 뭐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서기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승 랠리가 조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지금 매수 가격이 오전장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수정해가지고 목표가를 1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도 1,000원 올려가지고 13,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의 첫 번째 워시아 스페셜 종목 TFE 꼭 눈여겨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지금 진짜 네. 또 차 전지라고 사람들이 말씀해 또 차 주시는데 전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 그러니까요. 오늘 에코프로가 또 장중에 15%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우르르 또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14,750원 현재가로 CI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는 딱 명확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옆으로 조금 이제 들어눕는다는 느낌이 들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무려 지금 16% 지금 급등을 하면서 87만 5천 원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사실 코스닥 시장의 지분 거의 한 3분의 1에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절반 가까이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기업들인데 오늘 그 중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16%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지금 2%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지난주까지 혼자 열심히 달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장비 회사거든요. 요 회사가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 뚫고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좀 했기 때문에 CIS도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이제 제조 장비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요타가 얼마 전에 이제 10분 충전해가지고 무려 이제 1200km를 달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시키겠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2027년에 이제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좀 붙었고요. 오늘 신성ENG라는 종목이 역시나 삼성 SDI 꿈의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칩셋 미디어, 뭐 물론 이제 차량용 전기차하고는 또 관계가 크게 뭐 있지는 않는 뉴스지만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기차 쪽에 이제 수급이 양극재 소재 종목 쪽으로 완전히 좀 치우쳐 있다가 이제 장비 종목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조금 확산된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분명히 좀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 CIS처럼 이렇게 이제 수주 산업을 하는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발주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적이 상당히 좀 호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런 장비 종목들이 정말 많은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숫자로 이제 이런 이제 수주한 게 실제로 이제 인식이 좀 될 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또 시작되고 나면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제조 장비와 관련된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 하나기술의 뒤를 이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한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조금 위에 17,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CIS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7월이 이제 오픈됐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7월 이제 오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되게 좀 강하게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7월 전반적인 이제 시장 전략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략 세워드릴 텐데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가 정말 IT 종목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매수했던 칩셋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성능을 이제 10배 뛰어넘는 GPU 개발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칩셋미디어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뉴스 하나로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러분들 후속주를 좀 편입해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탈탈 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정말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는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